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현상 중에 바카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보라는 뜻의 바카와 트위터인 치이타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바보 같은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는 일을 말합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 혹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회사나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 채 좋아요 버튼만을 위해서 가볍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요즘은 일본에서 트위터보다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늘게 되면서 바카타에서 바카스타그램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데요. 며칠 전 고급 야키니쿠 가게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이 고기를 구워 먹는 소금판을 직접 혀로 앓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에 올리게 됩니다. 한번 올리면 수정이나 삭제하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는 트위터와는 달리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이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24시간 후에 영상은 지워졌지만 이를 녹화한 한 사람이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 일은 일파만파 커지게 되며 일본 네티즌들은 극도로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들도 단골이었던 가게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은 일본에서 꾸준하게 일어나 왔는데요. 친구들과의 추억을 간직하려는 목적보다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폐가 되는 행동, 그리고 비위생적인 행동을 촬영해서 올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바카타들 사이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이 일을 하는 곳에서 이러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바이토 테러라고 합니다. 바이토 테러는 아르바이트 테러 행위를 줄인 말로 방금 봤던 영상도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일본 내에서 일어났던 엽기적인 알바 테러 탑4와 외국인들의 해외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쓰레기통 초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쿠라스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쿠라스시는 일본 내에 42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는 유명 초밥 체인점 브랜드입니다. 오사카 모리구치 아울렛에 위치한 쿠라스시 지점의 한 직원이 올린 영상 하나에 이 기업은 약 3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FNN의 보도에 따르면 한 알바생이 손질하던 생선을 쓰레기통에 버린 후 다시 생선을 꺼내 도마에 올렸습니다. 영상만 보면 이 초밥집이 쓰레기통에 넣은 생선을 다시 사용해 초밥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후 사람들은 쿠라스시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니코비디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쿠라스시 주가 전체를 하락시켰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주가는 2.30% 하락했으며 그 결과 하루에만 약 27억 엔의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쿠라스시는 공식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쿠라스시는 부적절한 동영상을 게시한 직원 2명을 해고하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에 들어갔다며 이는 전국에서 함께 일하는 약 3만 3천여 명 직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위는 하반신 노출 사건입니다. 일본의 다이토야라는 음식점은 전국에 35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주방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판매 중인 푸딩을 입에 털어 넣더니 바닥에 뱉어버립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은 더럽다며 소리를 지르고 웃고 있습니다. 같은 영상을 올린 계정에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가면을 써서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사람이 유니폼 바지를 벗고 하반신을 노출했습니다. 이 가게는 집밥을 컨셉으로 한 가게로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간부의 발빠른 판단으로 이 영상이 문제가 된 후 전국의 350개 점포는 일제히 휴업을 합니다. 이 휴업을 통해 회사는 약 10억의 손해를 입었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뒤 직원 교육을 다시 시키는 등 이미지 개선에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올린 사람과 이 영상에 나오는 종업원들은 이름, 사는 곳, 학교, 가족 등 모든 신상이 인터넷 탐정에 의해 공개되어 다른 곳에서의 아르바이트나 취업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2위는 데스티니 임펄스 사건입니다. 한국에 티스테이션이 있다면 일본에는 옐로우햇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가격도 싼 이미지로 남녀를 불문하고 찾아가는 자동차용품점인데요. 어느 날부터 트위터에 옐로우햇의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손님이 맡긴 휠에 불을 지르고 공구로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상품의 타이어에 드롭킥을 날리는 장면도 올라옵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고객의 자동차에 공구를 던져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데스티니 임펄스
특히나 공구로 휠을 망가뜨리면서 주문처럼 데스티니 임펄스라고 외치는 것이 독특한데요. 본인의 영상을 캡처해서 알바 테러가 걸리면 배상해야 하나? 음식이 아니니까 문제 없어. 내 영상을 봐줘 확산희망이라는 글을 올려서 더욱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체포되게 됩니다. 창고에서 불이 올마 화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조 건조물 방화미수죄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체포를 당한 후에도 지인들을 통해 내 동영상을 확산시켜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 소바집 사건입니다. 도쿄도 타마시에 위치한 타이쇼라는 소바점에서 알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게는 1984년 창업해 연매출 1억엔 이상의 소득을 얻으며 매장을 3개로 늘리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줄어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장인 오가와 씨는 빚더미에 괴로워하다가 그만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립니다. 오가와 씨의 부인은 경영권을 이어받아 3개의 점포를 하나로 줄이고 다시 가게를 재건시키려는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일이 적어져서 심심했던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트위터의 식기세척기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립니다. 사진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 아르바이트생의 나이 그리고 가게의 신상 정보까지 털리게 되며 가게로 하루 수백 통의 클레임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오가와 부인은 연신사죄를 하며 가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열리지 못했죠. 이 가게는 도산했고 피해액은 약 3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고소한 결과 테러를 가한 가해자들에게 받은 보상금은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소중한 가게를 그런 가벼운 행동으로 인해 모두 날려버린 부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일본인들의 알바 테러를 접한 사람들의 해외 반응을 보겠습니다. 손님들이 먹는 음식에 침을 뱉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체액, 기타 오염물질을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행동은 웃기거나 반항적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 알바생을 뽑을 때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 등을 하는지도 꼭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가게에 허락 없이 가게 내부나 일하는 곳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가게에 불이익이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나라에서 이렇게 가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심한 벌금을 매기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는 거야? 저번에도 비슷한 뉴스를 본 것 같아. 일본은 왜 맨날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야? 가게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 매니저가 교육을 잘 시키면 저런 일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차마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 마스크에 얼굴을 비비는 사진이 올라오며 큰 논란을 만들었는데요. 본인도 어릴 땐 바보였지만 그땐 SNS가 없어서 혼자서 바보였다는 윌 스미스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터레스팅 이슈였습니다.